네,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연금저축의 세금 혜택과 제도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은 연금저축의 이 상품별 특징과 또 내게 맞는 상품은 무엇인지 키움에셋 플래너 김현우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이 연금저축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시고 또 주로 어떤 상품을 이용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 통계 정보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연금저축 가입자 중 전체 근로자 중에 한 15% 내지는 16% 가입자만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연금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돈 쓸 일이 그만큼 많다라는 게 되겠는데요. 네. 이러한 가입자들이 대부분 어떤 상품을 가입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리포트 1호로 발간한 내용입니다. 작년 6월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 현황인데요. 보시다시피 전체 가입자 630만 건 중에 80% 정도인 507만 건 정도가 보험사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사 상품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가입자들이 연금저축 보험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좀 매력을 느꼈다라기보다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을 가입한다거나 아니면 보험회사의 좀 적극적인 영업 활동이 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은행에 가서 연금저축을 가입을 하더라도요, 신탁 대신엔 연금저축 보험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제 수수료 수입이 신탁보다는 보험이 좀 더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딱 그 경우인데요. 은행에 갔다가 보험 상품을 가입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연금저축의 종류가 이제 보험, 펀드, 신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보험을 가장 많이 가입은 하는데 이 다른 것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럼 짚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금융 권역별 특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개인에게 어떤 게 맞는지 가입 요령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금융기관별로 판매되는 상품을 보시면요. 연금저축, 신탁, 보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주요 판매사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회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가야 이제 다양한 상품들 좀 더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요. 신탁과 펀드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인 수익이 아니라 운용 실적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 많고요. 보험사 상품은 주로 금리에 연동되는 금리 연동형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납입 방식을 보자면 신탁과 펀드는 계약 유지에 아무런 조건이 없는 자유납입 방식이고요. 보험사 상품은 계약된 납입 기간 내에 반드시 이제 의무적으로 납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보험하고 마찬가지로서 2달 정도 납입을 안 하게 되면 계약 상태가 정지가 되고요. 그 2달의 기간이 지나고 또 2년 동안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계약 자체가 해지되는 그런 네.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네. 연금 지급 방식을 보자면요. 생명보험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확정형이고요. 생명보험사 경우에는 확정이라든지 종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금보장과 예금보호의 경우를 보면요. 연금저축 펀드를 제외하고는 각 계약 기간을 모두 다 채웠을 때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원금을 보장해 주고요. 예금자보호공단에서 예금보호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게 이제 얼마나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적 배당, 공시 이율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상 이제 운용 방식이 다르고 또 투자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상품이 얼마만큼의 수익이 난다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연금저축 신탁과 또 주식형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연금저축 펀드를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장기간 주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연금저축 펀드가 수익률이 더 높겠죠. 하지만 대략적으로 과거 10년 동안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은행의 연금저축 신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3% 중반에서 5% 후반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시중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는 하지만 보통 3% 후반에서 5% 후반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를 대비해서 최저보증 이율이라는 걸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도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2.5% 전후로 볼 수 있겠고요. 네.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형 펀드만 보자면 약 8%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수익에 따라서 고르는 것도 있겠고 그리고 연금을 받는 방법도 중요할 텐데 이게 평생 받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정년 초기에는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몰아받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어떤 게 유리할까요? 그렇죠. 네. 연금은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많이 받는 게 좋을 텐데요. 하지만 연금저축의 특성을 보면은 연금을 수령할 때 아무래도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초기에는 좀 많은 돈이 필요하겠지만은 지출이 좀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특성을 고려해 보면 은퇴 초기에 아무래도 좀 집중적으로 받는 것이 나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을 고려한 화폐 가치 하락을 생각을 해보면 네. 받게 되는 전체적인 연금 가치 하락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부분이겠죠. 네. 따라서 55세 이후에 연금저축을 수령하게 됐을 때 구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후의 기간으로 나눠서 확정형으로 받으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수가 있고요. 신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연금 수령 기간이 최소한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 10년 이상의 기간을 맞춰서 연금을 수령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개인연금들의 종신형 연금 수령이 좀 전제되어 있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네. 또 이 연금 저축하면 특히 연금은 아무래도 이 최후의 보루, 최후의 이 수단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게 있고 또 원금 보장에 있어서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요성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날까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예금자 보호라는 제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나중에 오해라든가 손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예금자 보호라는 것이요,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면 예금보호공단에서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라는 건데 이 한도가 뭐 아시다시피 5천만 원까지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 증권사가 파산하게 되면 내가 뭐 납입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없느냐? 사실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게는 했어도 증권사가 파산하게 될 경우에 증권사는 단순히 이제 판매처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용의 주체인 이제 자산운용사가 운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산운용사는 신탁이라는 신탁회사라는 곳을 통해서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했기 때문에 이 자산운용사가 파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투자한 채권이나 주식이 문제가 없으면은 그런 안정성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겠죠. 네. 실질적으로 뭐 종국에 투자한 주식이나 채권만 안전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해 보면 되겠는데요. 네. 이러한 이제 신탁회사가 만약에 망하게 됐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을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증권사가 파산을 하고 또 자산운용사도 파산을 하고 또 신탁회사도 파산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한다면 현재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네. 상황은 거의 일어날 수가 없겠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할 때요. 결제라든가 뭐 이런 안정성을 위해서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유통회사를 통해서 어떤 전자기기를 구매했다. 그러면 인터넷 쇼핑몰 또는 그 유통회사가 없어지건 말건 간에 내 전자제품의 AS는 상관이 없겠죠. 해당 만들어낸 이제 전자제품을 네. 만드는 회사만 건전하다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신탁이나 보험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투자한 주식 자산이 뭐 안전하다라고 한다면 그 한도는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시겠죠. 네. 이런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자면 연금이라는 것이 또 장기간 납입을 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사실상 월 20만 원씩 연 4%의 이율로 저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15년만 지나게 되면 원금과 이자가 5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데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뭐 못하겠지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 22%의 세금을 내고 저는 손해를 보고 해약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가입한 상품이 좀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손해를 보고 해약을 해야 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네, 반드시 이제 해약해야 되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사실 연금저축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상황이라든지 개인의 환경의 변화함에 따라서 금융기관을 이전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3월 달부터 계약 이전 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절차를 서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신규로 이제 가입할 금융기관에 방문을 하셔서 기존 연금저축을 이전할 신규 계좌를 개설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 금융기관에서 절차라든가 서류를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그럼 기존 금융기관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찾아가셔서 신규로 개설한 계좌를 알려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이전 신청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시면 보통 뭐 이틀이나 3일 내에 계좌로 이전이 완료가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경우에는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계약을 이전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뭐 쉽게 말씀드려서 펀드라든가 신탁의 계약들을 이전할 수는 좀 지금 어려운 상태고요. 네. 또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펀드라든가 신탁으로 이전할 때 주의하실 사항은 보험회사에서 체결한 그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6년 정도 이내 기간 동안 그 이전을 하시게 되면 해지공제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네. 또한 계약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이전 수수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300원에서 500원, 뭐 물론 책정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부과하는데 보통 적게는 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은행의 연금저축 신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천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네. 지금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산운용사에서 뭐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는데 동일한 펀드라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가입한 연금저축 펀드일 경우에는 은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약 5천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각각의 상품의 특징들 또 이 드는 가입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추천을 해주신다면 네. 어떤 상품을 좀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뭐 복잡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콕 집어서 얘기해달라 예.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사실상 개인의 상황과 투자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제일 좋습니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부분의 상황을 모두 공통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연금저축 펀드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납입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라든지 세제 혜택의 변화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고 또 펀드라고 해서 무조건 주식형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채권형이라든가 채권 혼합형 펀드를 선택할 수 있어서 연금저축 신탁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좋은 기능이라고 한다면 적립금을 펀드 간에 자유롭게 이전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즉 한 5년에서 6년 정도 주식형 펀드로 공격적으로 적립을 해서 수익을 잘 봤다. 그런데 주식시장 하락이 예상된다면 주식형 펀드에 있는 적립금을 채권형 펀드로 이전이 가능하고요. 네. 그 채권형 펀드에 있는 적립금을 주식시장 상승이 예상된다면 다시 주식형으로 옮겨올 수 있어서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요. 적립금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률이 많이 나서 적립금이 많이 초과를 하게 되면은 수수료 부과하는 만큼 그 정도 이제 커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식형 펀드보다는 채권형 펀드의 수수료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따라서 주식형 펀드에 오랜 기간 장기간 납입하는 것보단 어느 정도 적립금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한다면 채권형 펀드로 이전하는 것도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연금저축을 선택할 때 사실 수입의 어느 정도 선에서 넣어야 될지 그것도 고민인데 이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또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선이 딱 적당할까요? 맞습니다. 네. 뭐 이건 어쨌든 본연의 기능이 연금이기 때문에 연금 뭐 많이 받으면 좋겠죠. 많이 받아서 좋지만 두 가지를 먼저 놓고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느 정도 저축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얼마만큼의 연금이 필요한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축 여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다른 재무 이벤트들을 좀 먼저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여유 자금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연금 수령 시기가 해약하지 않고 계속 네. 가져가시는 거겠죠. 대부분 해약하시는 이유를 보면 중간에 돈이 필요하다는 상황이 제일 큰데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돈이 필요한 자금들을 먼저 준비를 해놓자라는 것이죠. 화면을 보시면 뭐 결혼자금, 차량자금, 주택자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가장 코앞에 닥친 문제인 결혼자금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네. 부분을 먼저 준비를 하시고 3년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한다면 그때 연금이라든가 기타 재무 목표들을 위해서 좀 더 늘려가시는 거죠. 예. 그러다가 중간에 뭐 교육자금 같은 새로운 이벤트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연금액을 줄여도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월 이제 저축액을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실제로 얼마만큼의 연금이 필요한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 가지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정년이 몇 살까지인지 생활비 얼마인지 그리고 당시에 필요한 뭐 연금이 얼마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예. 지금 내가 저축을 하는 여력에 따라 가지고 연금을 준비해야 될지 목돈을 준비해야 될지 한번 판단을 해보셔서 물가 상승만 극복하기 위한 상품을 좀 찾으신다라면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렇게 계획대로 돈을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요. 연금 저축을 가입할 때 뭐 약관이라든가 꼭 확인해야 될 정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은 금융기관별 연금의 특성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납입 기간이라든지 납입 방법, 또 연금 수령 지급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다르겠죠. 이런 부분들을 먼저 잘 판단을 하신 다음에 신탁으로 할지, 펀드로 가입할지, 보험을 가입할지 이 세 가지를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이후에 상품별 수익률이나 수수료를 좀 고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인터넷을 통해서 연금저축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정보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보험에 치중된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따라서 예. 각 금융협회의 연금저축 비교 공시란을 이용을 하시면은 자세한 수수료와 취급하는 회사들 그리고 수익률들 정확하게 검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복잡하시고 어려우시더라도 꼼꼼하게 좀 대비를 하시고요. 노후를 위한 상품이니까 아무래도 복잡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금저축을 선택할 때 내게 맞는 상품을 고르기 위해서 오늘 상품별 특징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